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손님의 고정관념을 깨라. 손님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분양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하는 거는 다 실전에 아마 여러분이 많이 겪는 일을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고정관념이냐면은 주로 제일 많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가는 무조건 1층이야. 이 고정관념이죠. 이건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그 말에 많이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상가는 무조건 1층이다 라는 개념. 참 옛날 방식이죠. 옛날 개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옛날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거는 참 옛날 개념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거는 좀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은 못해요. 근데 이분이 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분이 젊었을 때 아마 자기보다 조금 나이 드신 분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1층을 사가지고 마진을 좀 보고 팔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5억 주고 샀는데 7억에 받았다든가 6억 주고 샀는데 뭐 8억 9억에 받고 넘겼다든가 몇 년간 월세 받다가 뭐 5년간 또는 6년간. 그러니까 이 사람 귀에는 그런 말을 듣고 젊은 시절에 자기는 투자할 여력은 없었지만 그런 말들을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살 여력은 없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힌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유가 있고 이제 와서 그런 걸 살 수 있는 나이도 되고 돈도 되고 하니까 어떤 관점으로 상가를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에서 또는 들은 거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고객님 인정을 해야 돼요. 예, 1층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5억 또는 7억 이렇게 8억 주고 사면 나중에 파실 때에 프리미엄이 붙는 건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맞다고 하면 자기 고정관념이 맞다라고 일단 오케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파괴시켜 줘야 돼요. 고정관념 그대로 있으면 제가 브리핑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고정관념대로 가면. 왜? 그 사람의 고정관념대로라면은 몇 년 뒤에 진짜 몇 억이 오를까라는 것도 명쾌한 답이 가야 되고 또 1층이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요즘 평당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1층이 얼마짜리 얼마 월세라는 건데 그 옛날 개념이죠. 자기 젊었을 때 개념이죠. 지금은 1층이 분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자기가 10평 쓰면 어떻게 돼? 바깥에 테이블도 내놓고 테라스도 만들고 뭐 한 10평만 쓰는 거지 바깥에 한 20평 쓰는 거야.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1층이 10평만 사도 피가 붓고 팔 때 돈도 더 받고 또 장사하시는 분도 바깥에 뭐 몇 개의 테이블 놔두고 이런 그런 시절이에요. 바깥에 테이프, 음악 같은 것도 털고. 지금은 그랬다 큰일 나죠. 지금 그랬다 큰일 나죠. 그때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던 시절이에요. 여자분들은 차를 별로 안 타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다 차를 끌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나가는 분들이 들릴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그래도 다 경차나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시장 보러 가더라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1층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또 바깥에 음악을 틀어놓거나 테이블 내놓으면 바로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이 오죠. 단속이 와서 바로 걷어갑니다. 또 만약에 그걸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 유모차 끌고 가다 걸리면 민원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속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문을 못 열게 해요. 냉난방 그것도 전기 절약 차원에서 못 열게 하죠. 그 다음에 음악 고성방가 이거 안 되죠. 바깥에 테이블 놔두는 거 절대 안 되죠. 바깥에 옥외 광고물 풍선 같은 거라든가 뭐 놔두는 거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림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어떤 1층이라고 해서 좋은 게 한 개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가 좋아 1층이? 바깥에 뭘 내놓지 못하는데. 2층이 왜 2층부터 상층부를 왜 선호하지 않는지 아시죠? 2층부터 상층부는 바깥에 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놓으면 떨어지는데 다 창문 여는 순간 뭐예요? 밑에 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나 3층들은 내가 산 평수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1층은 그에 비해서 내가 산 평수에 비해서 바깥에 땅을 더 쓸 수 있죠. 또 손님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죠? 아주 좋죠. 접근성이 아주 좋죠. 근데 요즘은 그런 관념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잠깐 대놓고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죠. 바깥에 CCTV가 계속 찍고 있습니다. 고정 CCTV가. 차를 잠깐 대도 안 되죠. 주차위반 걸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1층에 마트가 있다고 해서 뭐 잠깐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1층이 예전에 비해서 법률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수익률이 옛날보다 떨어지는 건 분명히 설명을 하시게 되면 그분이 아실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있던 게 그 순간 조금 무너져요.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요즘은 차를 잠깐 대고 예전엔 차를 잠깐 대고 담배도 살 수 있었고 뭐 케이크, 빵 본인이 원하는 거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잠깐 길거리에 CCTV는 없었거든요. 주차 단속 차가 지나가긴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한 몇 년 전 시대는 틀리죠. 근데 그분들은 그 몇 년 전 시대를 가지고 상가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정관념을 첫 번째로 깨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층이 왜 단점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 가로 정비 사업, 가로 정비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층에 간판을 걸면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보고 들어왔어요. 1층에 검은빵, 뭐 은행 이런 것들이 많았죠. 지금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 엄마들도 다 경차니 뭐니 작은 차, 소형차 몰고 시장 가는 것도 그렇지만 다 차를 가지고 다녀요. 애들이 요즘 다 차에 실려 다녀요. 그러니까 걷는 손님보다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로수에 1층 간판이 다 막혀요. 안 보이죠, 잘. 특히 여름에는 아주 그냥 가로수가 무성하죠. 예전에 비해서 더 촘촘하게 가로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간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1층이. 오히려 2층이 간판 효과가 좋죠. 그래서 요즘은 1층 한 10평 쓰고 계단을 만들어서 2층에 많이 은행도 2층으로 올라가고 먹는 것도 2층으로 가고 요즘 뭐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보면요. 맥도날드니 뭐니 다 2층 갑니다. 1층 조금 쓰고 1층 이제 손님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끔 하고 내부에 계단을 뚫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즉 1층은 많이 사지 않고 2층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네 1층이 활용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런 식이에요. 은행도 옛날에는 1층에 있었죠. 여러분 국민은행 은행 옛날에 오래 쓰던 은행들 다 1층에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1층에는 거의 다 CD기밖에 없어요. CD기가 있고 계단을 만들어서 2층에 올라가서 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1층의 개념이 많이 틀려졌어요. 1층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의 접근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놔두고 조금만 사고 2층을 쓰는 경향이 높아요. 굳이 만약에 1층이 너무 비싸면 1층은 아예 안 없고 2층에 차리죠. 은행도 아예 1층 없는 데가 있어요. 2층만 있는 데도 있어요. 식당도 2층만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어차피 차를 바로 길 앞에 못 대요. 그러면 차를 건물에 주차하면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순간 그게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 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주차 시대거든요. 어떤 차든 어떤 건물이든 주차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주차장에 내려가는 순간 1층이란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3층 가면 어때요? 요즘 전자제품들 예전에 1층에 있었죠. 하이마트 다 1층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다 상층부로 올라갔죠. 1층에 가면 굳이 이제 일단 뭐가 있겠어요? 에스컬레이터 정도 놓여져 있겠죠. 진입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별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먹는 거는 1층 아니면 2층인데 또 생활에 가까운 것들은 주로 2층까지 올라가지만 지하 내려가면은 1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1층의 활용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분양가는 비싸고 월세는 싸지고. 그러니까 월세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월세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그래서 1층은 요즘 수익률이
4%대 많이 나오면 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상층부들은 6, 7%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손님이 맞다고는 하나 그래도 1층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지금 1층을 고집하는 이유는 몇 년 또는 7, 8년 뒤에 6억짜리가 8, 9억에 된다는 프리미엄, 즉 P 때문에 1층 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층에 7년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가 4%에서 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층을 가지게 되면 또 상층부를 가지게 되면 6%에서 7% 수익률 나와요. 어떤 건 8% 나와요. 그러면 1층을 7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월세는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7, 8년 뒤에 뭐 6억짜리가 8, 9억이 된다 하면 한 3억 마진을 받죠. 대신에 뭘 손해봤어요? 월 수입을 매달 손해봤던 거예요. 근데 상층부는 어떻게 돼요? 7, 8년 보유 후에 6억짜리가 한 7억밖에 안 된다 치자고요. 프리미엄에서는 분명히 1층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월세를 뭐한 걸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그게 같은 거예요. 상층부가 당장 표면적인 프리미엄에서는 적으나 평상시에 받아먹은 월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1층과 계산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1층은 마치 몇 억 붙여먹은 것 같고 상층부는 적게 붙여먹은 느낌이 들죠. 월 수입을 계산해보면 월세까지 다 계산해보면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즘 상가들은 꼭 1층을 선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혹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그 뇌가 몰랑몰랑해진 상태가 돼야 자기가 그 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연구되어 있는 그런 멘트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손님이 그러네, 저 브리핑하는 친구 말이 맞네, 이렇게 되면 저를 믿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 법률적으로 맞으니까. 요즘 가로수 엄청나게 심겨져 있잖아요. 아예 간판 다 덮어요. 안 보여요. 이러면 차 타고 가면요, 대신에 가로수가 많으니까 차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보기는 좋죠. 가로수들이 쭉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 간판은 안 보이고 장사하는 것만 보여요. 아, 빵집이네. 빵 간판은 안 보이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제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요즘 조명들 다 2층에 올라가 있죠. 예전에 조명 가게들 1층이 많았어요. 지금 2층이 좋아요. 왜? 2층에서 조명을 켜면 1층에서 차로 보기에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그런 예전에 1층에 있는 것들이 2층으로도 많이 가는 상층부로 많이 가죠. 상층부 병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수익률도 높죠. 제가 손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 실전에서 고정관념으로 오시는 손님들은 무조건 그분들한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그분 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조금 요즘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차분차분 설명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신뢰하고 맞다라고 인정하면 계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오늘도 현실에서 아마 여러분 부딪히는 그런 질문들 또는 그런 손님들의 유형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 연구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한테 참고돼서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